자,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간단한 논문을 사례로 해서 논문 통계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에서 쓰인 아주 간단한 회귀 분석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표가 어디서부터 나오나? 표가 나오는 부분부터 이렇게 좀 제목을 한번 볼까요? 그냥 표부터 보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품질 지각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제 방한한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서울과기대 산업대학원에서 나온 경영학과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에 제일 처음 나오는 통계표가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모형 잠깐 보고 내려갈까요? 모형 이게 아닌데 모형을 보시면 모형을 잠깐만 보면은, 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비스 품질 지각, 유형 신뢰 반응 확실 공감. 이거 서브컬인데, 서브컬의 도구를 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만족도,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모형입니다. 자, 이 모형의, 통계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쭉 내려가다 보면 나오겠죠. 마우스 클릭을 해서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 뭐 이런 것들 빈도 분석, 그냥 뭐, 여러분들 빈도 분석 아직까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빈도하고 퍼센트가 나온다. 관광 행태적 특성, 이것도 딱 보니까 빈도 분석이네요. 자, 빈도 분석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성형 미용 수술 비용 연구자 조사 작성,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사에 작성한 거고, 그 다음에 측정 척도 평가, 서브콜 맞네요. 서브콜 사용했고, 이거 이제 이런 서비스 품질 선택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 서브콜이 있고 서브퍼프가 있고 뭐 이런 게 도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의료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각각 문항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문항들의 신뢰도를 크롬바 알파 값으로 보니까 두 번을 했네요. 기대 수준 한 번, 인지 수준 한 번, 이렇게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두 번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크롬바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가 되니까 다 0.6이 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 품질의 기대 수준 및 인지 수준 차이 검증을 T테스트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응답자들이 기대 수준에도 응답을 하고 인지 수준에도 응답을 했기 때문에 양쪽 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대응 표본 T테스트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네요. Paired Samples T테스트, 대응 표본 T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P에서 1을 뺐다. P에서 1을 뺐다. E가 기대, expectation인 것 같고, P가 인지, P가 인지겠죠. 뭐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1.73에서 13.41을 빼면 요 값이 나오겠죠. 뭐 크기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가 더 큰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대 수준이 더 큰 거고, 플러스가 나오면 인지 수준이 더 크다. 그 큰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느냐를 T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T 값이 얼마가 나왔는데 이 값에 대한 P 값을 별표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별표가 있으면 두 기대 수준과 인지 수준 간의 평균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건 이제 기술 통계,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 테스트를 해도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문항별로 했다는 거죠. 문항별로. 자,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을 했다.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상관관계 개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보다 작게 나타난 판별 타당성도 있으며 확인되었다. 뭐 이런 용어가 조금 하여튼 뭐 평가는 제가 하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관 행렬이 나왔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간의 관계는 상관 계수가 1로 나오고, 다른 것들의 관계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0.8을 넘네.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꽤 큰데, 요것도 0.8을 넘고, 요것도 0.8을 넘고, 요것도 0.8을 넘고, 이런 건 상관관계가 꽤 큰데,
하여튼 상관관계 표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평가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이죠.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 스텝와이즈 단계적 투입 방식을 썼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을 했으면 다중공선성이 나와야 되는데 스텝와이즈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다중공선성이 너무 커가지고 좀 이상하다, 아마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빼고 나오는 것만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B 값이 나오고 표준 오차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B 값을 표준화 시킨 게 베타 값이죠. 그래서 베타 값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고용이고 B 값은 계산용이다. 그래서 B 값을 표준 오차로 나눈 게 T 값이다. 자, 그리고 이제 T 값에 대한 이제 유의 확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의 확률에 따른 이 별표를 뭐 T에도 붙여주기도 하지만 P 값에 바로 붙여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을 했기 때문에 R제곱으로 모형을 설명하기보다는 수정된 R제곱으로 모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분산이 유의한가 뭐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죠. 몇 가지가 좀 빠져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회귀 분석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워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B 값이라는 게 있고 표준 오차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봅시다. 자, 여기도 B가 있고 아니다. 자, 지워볼게요. 여러분한테 재밌는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다시 그려야겠구나. 자, B 값이 있고 SE 값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고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B 값은 영향력이란 말이죠. 영향력. SE는 오차란 말이죠. 그러면 영향력이 큰데 오차가 작다. 그럼 여기가 되겠죠. 영향력이 큰데 오차가 작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가설이 채택되겠죠. 이제 반대로 영향력이 작은데 오차가 크다. 여기 있는 거는 가설이 당연히 기각이 되겠죠. 근데 영향력도 큰데 오차도 크거나 영향력이 작은데 오차도 작은 거는 좀 애매하죠. 요 두 군데는 애매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영향력이 오차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B 값을 표준 오차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게 바로 T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 분포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면 자동 뽕으로 양쪽 검정에서는 P 값이 0.05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외워 놓으세요. 자, 이제 그런 관계를 하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 값을 표준화 시킨 게 왜 표준화 시키느냐? 자, 1을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밑으로 쫙 깔아버리면 1에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크구나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키는데 그 표준화 시킨 것이 베타 값입니다. 표준화 계수라고 하죠. 자, 그렇게 표가 정렬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는데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자, B를 표준 오차로 나눈 게 T 값이다. T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면 P 값이 0.05보다 작아진다. 양쪽 검정에서는. 근데 보통 양쪽 검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B 값을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쫙 깔아버린다. 베타 값이다. 그럼 직관적으로 어떤 놈이 큰가를 바로 알 수가 있다. 누가 제일 큽니까? 얘가 제일 크지.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수정된 R제곱 값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회귀 모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귀 모델을 자 하나의 방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모텔방이에요. 모텔방. 자, 모텔방에 이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해요. T를 D로 딱 바꾸면 모델이지 않습니까? 모델.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100% 설명하고 싶어. 100%를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종속 변수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자 들어갑니다. 자 영향력 탁 나왔습니다. 베타값 나왔다. 오차들이 있다. 이 오차들이 포함되는 얘가 바로 뭐다? 설명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것을 r제곱 값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야, 이 독립변수 한 명 더 들어가 하니까 또 영향력이 있다. 독립변수 주변에 오차들 묻어 있다. 얘네들이 전부 설명하는 거를 다 이렇게 해보니까 r제곱 값이 커졌어요. x 하나 더 넣어볼까? 그냥 나는 x를 넣기만 했을 뿐인데 자꾸 r제곱 값이 커져. 이러다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x만 계속 투입하면 자동뽕으로 r제곱 값이 커지다가 100%까지 설명이 돼버리겠네. 근데 어떻게 100%가 설명이 돼? 잔차들이 남아있는데 잔차들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독립변수만 계속 넣다 보면 100% 설명되게 생겼어. 그래서 얘를 누르자 해서 얘를 계속 누릅니다. 안 돼. 올라오지마 계속 누릅니다. 어떻게 누른다? 어떤 가중치에 의해서 계속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justed r제곱 값이 수정된 r제곱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들이 많이 들어간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설명력을 adjusted r² 값, 수정된 r제곱 값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얘네들의 다중공성성 문제도 한번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뭐 공차 한계라든지, 그 다음에 분산 팽창지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언급이 좀 안 돼 있어서 좀 아쉽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잔차의 독립성 문제, 더비나슨 값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이 돼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평가 안 해. 평가 안 합니다. 하여튼 표가 그렇습니다. 간단한 회귀 분석 모형 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